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23일 미국 3대 지수는 미국의 실업 대란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4% 넘게 빠지면서 특히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던 S&P 500 지수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6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41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죠.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받은 고용시장이 기대한 만큼 탄탄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실업보험 추가 지원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지표도 악화하면서 불안감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실업보험과 관련한 공화당의 방안은 소득의 약 70%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을 축소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결국 합의점을 찾기는 하겠지만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던 점은 그나마 시장을 지지해줬습니다.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이어서 트위터 역시 매출은 부진했지만 이용자 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돌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전격적으로 요구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점은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복 조치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중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주셔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이날 26,000선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26,65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2%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1,46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초반에 가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가 장중에 내림폭을 더 키워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23% 떨어져서 3,23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힘을 더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표가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도 지표의 영향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도 크게 올라서요. 장중 한때 1,89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의 1,900달러에 육박할 만큼 금값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일단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달러 약세, 고용 지표 악화 이런 모든 것들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금값은 0.8% 올라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1,881.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약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0.18% 또다시 내려갔습니다. 94.82 정도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다시 부진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41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2.15% 내린 41.01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간 건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6%를 밑돈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84%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고용지표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한 여파로 미국의 고용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실업자 수가 16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4개월 만입니다. 실업자 증가가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이어지면서 이날 시장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이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12일부터 18일에 해당
해당되는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4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1만 건에 달하는 수가 증가한 것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라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회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29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어서 플로리다, 조지아에서도 10만 건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 사태가 반전된 상황을 보이자 미국 정부도 당초 방침을 바꿔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실업수당 확대 정책에 대한 연장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역시나 공화당 실업 이전 소득의 70%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이 실업급여 확대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급여세 인하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미국 정부 시스템이 실업자들의 이전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도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어서 어떤 법안이 나와서 이 실업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고용시장이 단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워렌 버핏 회장은 오히려 경기가 회복될 것에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최근 미국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약 8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9,600억 원,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이 같이 오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 워렌 버핏이 주식을 새롭게 사들인 것을 보면 메인 스트리트 이코노미 리커버리라고 썼습니다. 메인 스트리트가 바로 실물 경기인데 실물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SEC 자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3,300만 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평균 단가는 약 24달러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금융주들은 지난주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경기가 정상화될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가운데 버핏 회장이 금융주를 산 겁니다. 버핏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런 판단을 내렸던 내막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핏은 워낙 저평가된 주식을 좋아하죠. 그리고 미국은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금융주를 사기에 지금이 적합한, 이거 워렌 버핏에게는 적합한 시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추가 매수로 인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이제 애플을 제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가 매수로 인해서 그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인 AMC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AMC가 당초 이 운영 재개 시기를 당초 7월로 예정을 했었지만 팬데믹의 2차 유행,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더욱더 확산됨에 따라서 8월 중순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에 영화 테넷의 개봉 시기를 연기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테넷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 영화 개봉이 연기가 된 겁니다. 영화관 측에서 운영 전략을 따라서 바꾼 것으로 보이죠. 시설 운영 재개 시기를 함께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5천 개가 넘는 극장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영화 개봉을 잇따라 미루고 있는데 영화관 측에서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에 새 영화를 배급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업계에서도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영화관 체인 업체들도 당초 7월에 운영 재개를 계획을 했지만 함께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디즈니의 대표작 뮬란 역시 8월 21일에 개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디즈니 측에서 먼저 나서서 이 개봉 시기를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기를 맞이했어야 할 이 여름 극장가가 올해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극장 업계의 이 전망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점입니다.
자, 트위터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광고 매출, 주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광고 매출이 23% 크게 급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트위터는 거의 4%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위터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간 사용자 수의 강한 성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매출이 23%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수치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1.39달러 주당 순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총 매출도 6억 8,300만 달러로 7억 달러가 넘어설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도 총 매출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1억 8,600만 명을 기록해서 1억 7,280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2017년 지난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트위터 일간 이용자 수를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바로 전 세계인들 가운데 일간 사용자 수가 몇 명이냐인 겁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광고 매출에 대해서는 광고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5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는데 광고 매출에 대해서 트위터 측에서는 지난 3월 수준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완만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트위터는 해킹 사건이 있었죠. 보안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 이 트위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됐었는데 이 주가를 조금씩 만회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